정치권의 최강 시스터즈 두 분 모셨습니다. 현이와 미니, 미니와 현이, 최민희 김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네. 어떻게 잘 있어요? 교황님이 선정했는데. 아, 교황님 얘기는 했어. 알았어. 같은 카톨릭. 카톨릭. 네. 아, 기도했어요. 참. 교황님은 마지막 가는 길까지 그렇게 아름다우셨어요. 한반도를 위해서도 매우 관심이 많으셨고. 예, 기도하셨는데 예. 북한에 가서 통일을 위한 물꼬를 트겠다고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좀 이 윤석열 정부 들어가가지고 잘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자,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가 2차 경선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으로 갑니다. 자, 안철수가 됐네요. 저 안철수와 나경원이 박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경원이 올라갈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니 김영 간사님하고는 얘기를 안 해봤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뉴스 하이킹 나가서 저는 안철수가 될 거다 그랬더니 권순표 앵커가 소수설인 거 아시죠? 어머 그래요? 그랬어요. 그런데, 왜냐면은 그런데 안철수가 됐잖아요. 왜냐면은 저는 대선 안철수가 후보, 될 거라고 봤어요. 대선 후보. 예. 그러니까 직전 대선 후보, 예. 직전 대선 후보, 예. 그다음에 당 대표, 예. 그다음에 그 특정 종교에서 밀어주는 김문수 딱 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김문수랑 나경원은 겹치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표가 김문수하고 홍준표하고 나경원 표는 겹치잖아요. 세 사람이 다 지지층이 겹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갈라졌을 때 안철수가 사실 어부지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자, 4명 남았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왜 이렇게 웃기지? 난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웃기죠? 응? 아니 근데 웃기게 하잖아요. TV 네. 토론에 보면 뭐 바퀴벌레 물어보질 않나. 네. 그다음 뭐 그 저 저는 보종 속옷 키높이 구두 그다음에 뭐 이거 눈썹. 문성 문신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희희낙낙거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한테 키높이구도 얘기하고 키도 큰데 뭐 키높이구도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머리가 생머리냐 가발이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도발을 하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여우 아닙니까? 그 네. 정치판에서 매우 고단수 아닙니까? 일부러 치고 나간 것 같아요. 일부러. 그 일부러 치고 나가는 거기도 한데 저는 전반적으로 저들의 문화가 네. 되게 웃긴다. 아, 네. 그 웃겨졌다. 예. 언제부터 웃겨졌냐?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그 야구장 같은 거 기억하세요? 야구장 갔죠. 근데 혼자 그때 혼자 갔는데 이렇게 벌리고 네. 배 푹 나와가지고 모자도 이렇게 막 껄렁하게 쓰고 네. 그리고 막 어퍼컷하고 예. 그리고 손에 왕자 쓰고 저는 그때부터 저쪽의 대선 운동, 그 선거 운동 문화가 저질화되고 무속화되고 그런데 그것을 친근함으로 언론이 포장을 해줘서 저는 그 문화가 일단 이제 흐르고 있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따라 또 다 접근 방법이 다른데 전 안철수도 너무 웃겼던 게 와튼 스쿨 얘기하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튼 나경원 후보는 그나마 그래도 선거 캠페인에서 드럼통도 들어가고 콜드플레이도 지금 그 마케팅 하면서 뉴스는 만들어냈어요. 근데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네요, 결국은. 아, 참. 그냥 드럼통에 빠져. 네, 빠졌어요. 드럼통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강에 빠졌어요. 네. 4강에 빠진 거예요. 자, 저기 얘기부터 먼저 갈까요? 먼저 얘기할까? 어제 윤석열의 공판이 있습니다. 2차 공판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은 줄였습니다만 또 하지 말아야 될 얘기는 또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칼 얘기를 합니다. 칼 얘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게 살인 이런 얘기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궁지에 몰렸어요. 궁지에 몰렸다는 게 네. 보입니까? 그럼요. 네. 할 말이 극단적인 단어들이 선택되는 거 보면 네. 이제 자기가 이제 진짜 심각해졌구나 그렇게 보시는군요. 생각하는 네. 거니까 저렇게 극단적인 언어들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요 떠들거나 졸거나 먹거나 와서 졸고 조는 것 자체가 윤버지. 네. 이게 너무 좀 모욕적이었어요. 와서
자기 재판이고 이게 이 나라를 송두리째 지금 흔들어서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고 민생을 다 지금 망가뜨린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와가지고 졸고 있다고요. 아니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상식적인 눈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는 제가 맞지 않다. 네. 그러면 계속 우리가 미국이 까진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보세요. 먹거나 떠들거나 네. 졸거나 예. 그런 상태가 아닌가. 본인이 얘기할 때만 집중되는 거죠. 예. 예. 이게 애기가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 있고 칼을 가지고 협박이나 상해나 살인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요리하고 나무를 베고 아픈 환자 수술한다 이런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계엄의 정당성을. 네. 칼로 위협한 거 아닙니까? 칼로 국민한테 죽이려고 그런 거죠. 촛불이를 들이기 됐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네. 사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또 하나 신기했던 게 그렇게 졸다가 이렇게 깨가지고 바라보는 건 어떤 말이 나올 때냐. 그 특전사 대대장이 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자기 할 때 말하니까? 자기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짝 쳐다보게 되는 거죠. 자기한테 매기는 말이죠, 사실. 매기는 자기가 쓴 말을 말인데 누가 쓰네? 자기가 쓴 말을 쓰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좋아했을까 그러면? 저는 내 말이 나왔다. 그래서 돌아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다가 맥락이 다르고 네. 이제 매기고 있다는 거 알고 나서 표정이 안 좋았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전두엽 실조의 상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는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는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재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아쉬워하는 거죠. 다치지 차장은 않았다. 사퇴하고 그 직무대행에서 사퇴하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제 김성훈 체제는 끝나고 이제 그럼 이광호 체제인가요? 아니요 이광호도 휴가 가서 휴가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경호실 직원이 있죠. 그래도. 경호처에서 경호처 없는데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수사를 압수수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압수수색 영장을 김성훈과 정진석이 막았죠. 막았어요. 네. 다시 영장을 치고 경찰에서 수사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어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JTBC에서 최근 김건희 씨가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 법률 대응에 나섰다는 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 사건으로 소환을 조율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명태균 김건희 카톡으로 여론조사를 전달했고 주기자료부에서 공개한 공천 개입 녹취가 수사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검찰에선 6월 3일까지 나와달라고 했으니 그 전에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끌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오늘 저희 그 김건희 증인 채택했잖아요. 어제 어제 저희가 김건희를 증인 채택했어요. 예. 조선일보 폐간. 네, 그리고 관련해서? 구구 유튜버.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 폐간 발언은 방송 장악. 예. 을 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얘기니까 그렇죠. 우리가 방송통신 계엄하에서 뭐 단전 단수도 있었고 예.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YTN에 대한 방송 장악, 예. 그다음에 특정 언론에 대한 걸 매우 하기 중요하죠. 위해서 예. 김건희를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출석 요구서를 예. 아크로비스타 306호인가? 아크로비스타로 가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과방위 행정실 직원하고 우리 이현아 보좌관이 같이 갔어요. 예. 그랬는데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경호실 직원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경호실 직원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있고 그다음에 그 아크로비스타 자체 경비원이 나와서 받았는데 네. 이제 통화를 시도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김건희도 윤석열도 없다. 윤석열은 재판 어제잖아요. 갔고. 오늘인데 왜 아니, 근데 없어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저희가 그 경비원을 수령 거부. 예, 수령과 수치인 불명이 돼버린 네, 거죠. 네. 그래갖고 그 집에 예. 우편함에다 꽂고 왔어요. 일단 그런데 이건 다 공개됐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인지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자, 바로 도망가지는 않았겠죠. 명태균 관련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공천 개입한 의혹으로. 그리고 나서 또 언론 장악한 의혹으로 과방위에도 출석을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지금 또 변수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 천공보다 명태균이 위에 있고 명태균보다 건진. 건진이 위에 있다고 계속 말했지 않습니까? 네. 건진과 관련해서 목걸이가 나왔어요. 이제 목걸이. 목걸이. 그 목걸이 6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저 목걸이. 아. 저 목걸이가 나왔어요. 자, 저가 패션 즐기던 김건희 알고 보니까 6천만 원짜리네 목걸이가. 저거 뭐야? 너 신고 안 했잖아. 그랬더니 빌린 빌렸다. 거예요. 지인한테 빌렸어요. 이렇게 네. 해명했지 않습니까? 네. 자, 해외 순방 당시에 6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논란이 되자 논란 후에 통일교에서 선물할 테니 빌리지 말라면서 건진을 통해서 비슷한 목걸이를 보냈답니다. 자, 통일교 2인자 윤모 씨가 검찰 조사에서 우리가 보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보냈다. 건진도 알았다. 건진도 받았다. 저게 통일교가 보낸 거다. 아니요. 비슷한 저 비슷한 목걸이는 거. 건진이 준 게 아니고 저 사건으로 큰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예, 빌렸다. 후에. 저게 반클리프 네, 큰 네, 네. 아주 비싼 보석인데 네. 비슷한 목걸이를 통일교에서 선물할 테니까 빌리지 말아라 하면서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진이 받아요. 그래서 그래서 전달해요. 전달을- 사고 나요. 전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달하지 않았다, 잃어버렸다고 건진은 얘기하고 있어요. 배달 사고네 그럼. 네, 김건희한테 전달을 했는지가 쟁점이 될 텐데. 네. 아니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러죠. 음. 인편에 보냈습니다라고 또 전달이 되죠. 그리고 저렇게 중요하고 비싼 꼭 받아본 것 거는요. 같으네 내가. 저거 너무 시스템을 잘하네. 그렇죠. 예. 주면 감사합니다라든지 그렇죠. 어떻게 그게 얘기가 없으면은 사고 난 거기 오죠. 그렇죠. 때문에 네. 김건희 입장에서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저 목걸이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위로차 보냅니다라고 인편에 보냈는데 네. 물건이 중간에 샜다 그럼 김건희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안 그렇죠. 그럼 난리가 나죠. 안 그렇겠죠. 거북이 네, 알겠지. 어디 뼈도 못 추리는 거죠. 건진이 통일교 관련된 사람들, 통일교 2인자, 3인자를 윤석열 부부한테 만나게 해주고 돈을 받았는데 통일교는요, 윤석열 검사가 특검 당시에 국정농단 당시에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비자금 관련해서 수사하던 종교단체가 하나 있었네요. 종교단체까지가 만났었는데 그게 통일교였어요. 네. 그리고 나선 통일교 사람을 만났다는 거야.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우리가 재정일치를 벗어난 게 언젠데. 아니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윤석열, 졌다는 김건희는- 게 더 그렇죠. 네. 네. 심각한 거죠. 네. 치욕스럽고 죄송합니다. 통일교는 왜 그렇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열심이었을까요? 통일교는 뭐 정권 권력에 이렇게 가까이 가는 데는 굉장히 큰 뭐라고 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씨가 윤석열 과 1시간 독대했다고 주장하고 그 교계에 가가지고 주장하고 보고했었어요. 보고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건진법사의 전화와 태블릿 PC가 이제 하나씩 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열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통일교와 목걸이만 나왔는데 다른 얘기들도 어디까지 나올지. 건진은 진짜 가까운 사람이에요. 건진은 왜 가깝냐면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리고 그 훨씬 전부터 같이 사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고바나 컨텐츠하고. 네. 그리고 최은순 씨랑 건진이 같이 사업을 했고, 이게 거의 패밀리 비즈니스, 패밀리 작업이어가지고 이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스타일상 자기가 알고 함께 뭘 했던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대선 전에 윤석열이 예.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그런 말 했었잖아요. 네. 그런 그 패밀리가 우리는 그냥 김건희, 최은순인 줄 알았는데 네. 그 범위 안에 건진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요, 건진이 실세라는 걸 알고 건진한테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아니 그래서 정권 초기에 건진을 주의하라는 예. 그 경고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재계에서 거기 가서 계속 줄대고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로비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또 자리를 얻고 공천, 그리고 어떤 자리 다 건진한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건진이 권선동, 윤한홍 이런 사람들 좌지우지했어요. 윤한홍이 윤핵관이 된 이유는 건진 때문이었어요. 윤한홍 부인이 건진의 마크맨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금 건진이 재판받고 있는 거는 2018년 일이에요. 2018년에는 윤석열은 중앙지검장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권력자도 아니었어. 근데 윤한홍 공천.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윤한홍이 뭐 말도 못하고 계속해서 예의하고 모시고 다녀요.
건진이 한번 창원에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윤한홍 이 법률사무실 아니 그 선거사무실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그때 뭐 얼마나 아양을 떨던지 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영혼이 더 높은 거죠. 네. 윤한홍보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자, 윤한홍님도 이거 하시던 분이에요. 서울시에 있을 때부터.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를 아니 해요. 보면 알잖아요. 네, 느낌만 그러니까. 봐도 저 사람이 그 어느 경지에 있다는 걸 대충은 알죠. 꾼들은. 우리는 저 사람들 전본데 구탄데 누구 본데 그러면 아이고 뭘 그런 걸 해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얘기로 통해요. 그 법사를 막 데리고 다녀요. 아니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닌 게 네. 그래서 이따위로 나라를 망쳐놓고 대통령은 된 거죠. 그래도. 아니 그 힘으로. 일단 대통령이 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그것만 거고요.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덕으로 저 사람들의 기도로 저 사람들의 뭐 공부로 그럼요. 대통령 됐다고 됐다고, 생각할 수도 예, 있어요. 예, 예. 맞아요. 진짜로 슬픈 현실이지만 사실 이거예요. 서울법대 그 동기들이 처음에 캠프를 꾸리기 전에 그 아주 핵심 모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처음에 서울법대들이 모였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 김건희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정리됐죠. 근데. 한두 명이 제안을 했다는 그 얘기만 거예요. 하면 다 정리돼.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와 보니까 고만했던 사람들이 한번 싹 빠져. 정리됐다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그 캠프에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윤석열이 나타나더니 천공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들어보라고 하더래요. 그래갖고 들으려고 유튜브? 하는데 유튜브 도저히 끝까지 들을 수 들을 없어. 수가 없어서 없어.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그 다음에 무속 손에 왕자 쓰고 나오고 계속 무속으로 가서 네. 기가 막혀서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데 절대 안 될 거라고 봤는데 대통령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무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무속으로 망할 것이다. 그렇게 그 얘기했어요. 그 동기가. 그러니까 무속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속으로 됐기 망하는 때문에, 거죠. 예, 무속으로 망하는데 네. 정말 저는요 천공을 보자마자 아우 이분은 완전 사짜네 이 얘기하고 천공이 저한테 그 자기 강의를 100개인가 몇 개를 들으면 만나준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들었잖아요. 100개?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 노트북 스피커가 터졌어. 고장 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들었어. 그래서 2025년 6월이 통일된다고 자, 했던. 아니 저 천공 영상 있어요? 천공 영상 좀 올려주세요. 너무 웃긴다. 아예 뭐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천공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와 때리고 싶어. 이건 말도 안 돼요, 진짜. ABC도 안 되고요, 말도 안 되고 이게 문장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듣고 와 괜찮은 사람이다. 명태균 씨도 함성득하고 조은희 의원 둘이 소개해가지고 김건희를 처음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자마자 다른 얘기 말고 안진뱅이 무술. 아니 그건 나중이고. 그렇죠. 근데 그 꿈 얘기하고 무속 얘기했을 때 심취가 되는 거죠. 그렇죠. 빨려 들어가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 뭐야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의 고민을 풀어주잖아. 상담 역할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고인 거죠. 왜냐하면 그걸로 그대로 주진우 기자랑 네. 하면 뭐 그런 거 보고 그러냐 네. 충고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하고도 김건희 씨가 그 저기 전본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한 그러니까. 번 했는데 제가 나무랬지. 뭘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네.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멀어졌지. 그랬더니 딱 끝나고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로 급하게 친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딱 보고 저 사람은 어떨 것이다. 저 사람은 어떻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상도 얘기하고 꿈 얘기도 하고 그 얘기가 다 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통하죠. 조선일보 이동훈이라는 그 전 기자가 처음에 왔을 때 오자마자 저 사람 인상 안 좋다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잘렸잖아요. 잘리고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나서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김무성 전 의원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건. 그렇죠. 가짜 수산업자 사건. 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고발하고. 와 역시 박사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천공을 봤을 때요. 천공을 보자마자 천공이 저를 보고 눈이 지진 나고 불안해가지고 막 도망가려고만 해요. 사짜들은 그래. 그런데 뭐가 있어요? 자, 영상 잠깐 볼까요? 퇴마사 같아. 퇴마사가 아니에요. 일반인 보면 다 그래. 자, 천공의 러브레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나 진짜 극한 직업이었어. 뭐 이거까지 영상 편지를 보냈어요? 아, 그 보냈다니까. 아. 그리고 자기가 쫄렸어. 천공의 목소리입니다. 인연이 굉장히 깊게 돼가 있습니다. 제가 쫓아가서 봤거든. 그러니까 열정이 맞네, 맞아. 오. 이게 보내준 거예요? 제가 잡으러 갔을 때 자기가 올렸어. 아니야, 나 쫄지 않았다. 진짜 천공에 난 네가 올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저 스승님, 이름이 오늘 주진우 기자입니다. 진우. 어머. 저를 보고 싶었다고. 주진우 인재입니다. 밖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나는 저게 너무 웃기더라. 이마 이렇게 하는 거. 항상 말하고 이렇게 해요. 그럼 여자들이 와 이래. 기름 바르잖아. 따라다니는 사람. 근데 컵에다가 손을 대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컵에다가 손을 대는 거는. 그건 자기 그냥 자주 이렇게 버릇이겠지. 얘기하다. 버릇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손이 밝게져요. 네. 그래서 뜨거운 물 아니면? 따뜻해지나고요. 따뜻해져서 기름을 이렇게 바르는 거죠. 아휴, 그다음에 머리를 계속 만지잖아요. 그렇죠. 개기름 흐를 것 같은데. 그건 정서불안의 표시 아니에요? 그다음에 수건에 손 닦고. 네. 자주 이게 어떻게 잘하세요? 저도 많이 봤죠. 그렇죠. 제가 제 연구를 해봤는데. 천공을 거꾸로 하면 공천입니다. 아, 알았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간사님, 저도 좀 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만. 예. 저는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건은 그렇죠. 조건은 예, 그래요. 예. 조건은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은 자, 그 사람이 걸어온 성격상 자기가 뭘 돌파하거나 자기가 뭘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월세는 잘 만들었어요. 고단대행까지 갔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긴 내란 2인자에다가 위헌 위법이 불명해서 자기가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판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설득력이 그거 안 해. 안 해. 그치. 무속. 그렇지. 된다. 하면 이거는 또 다른 면이야. 근데 그때 부인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한동훈하고 한덕수의 사주를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한덕수 사주만 보면 되는데 김현 의원 잘하는 것 한동훈하고 같아, 한덕수를 그쪽을. 넣으면 여기에 이제 복병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홍준표 후보도 지금 걸려 있잖아요. 지금 명태균 리스트에.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 또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안 되지. 안 되지. 그리고 새우깡 먹으면서 내가 이번에 됩니다. 새우깡 막 씹고 우걱우걱. 김현 야, 살림이 이거 좀 너무 잘하는데 나는 깊게 그거 하는데? 보면서 그 새우깡을 왜 먹었을까? 아, 그것도 뭐가 있어요? 누가 먹으라고 했나? 어떤 깡. 깡. 먹는 거잖아. 내가 너희들 다 먹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김현 의원님의 심도 있는 해석. 그러니까. 저는 서민 코스프레라고 봅니다. 새우깡이 왜 서민 코스프레요? 새우깡이 전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깡이에요. 그게 깡 중에 제일 좋은 깡. 자, 그래서 한덕수는 어떻게 할까? 저는 그래서 무속 때문에 나온다. 나올 수도 있다고 아니, 봐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된다니까. 한덕수 그러니까. 부인이 한덕수 부인이 한동훈하고 두 개를 놓고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지금은 보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주팔자만 놓고 보면 안 되고. 그렇지, 그건. 상대가 누구냐. 예를 들어 최민희 의원이 상임위원 안 될 때 그것도 놓고 보는 것처럼 객관화시켜야지. 보셨어요? 아니 제가 본 건 아니고요. 자, 한덕수 계속 장고예요. 그 노코멘트 하면서 계속 대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 뭐냐면 나가고 싶어서 미치겠고. 그렇지. 그 점괘는 다 내가 된다는데 표정이 왜 또- 조건은 안 되냐. 표정이 최민희 되게 의원이- 우울해 보여요.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점괘는 된다는 게 있으니까 지금 움직이는 거 그렇죠. 아닐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 거는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놓고 봐야 된다니까. 옆이 더 세면 제압되는 거니까. 같은 한씨잖아. 집안이잖아. 아, 거기가 지금 한씨는 하나잖아요. 알겠어요.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의 점괘는 좋은데 자 지금 다른 사람과의 저 점괘도 봐야 된다. 거기는 점괘라는 게 아니라 캐비넷이라니까요. 점괘가 아니고. 알겠어. 네, 알겠다. 그래서 표정이 안 좋고 12월 3일, 조건이 안 12월 4일 예.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똑똑똑 내란 2인자야. 똑똑똑 예. 그래서 아시죠? 이런 거죠. 쪽지 A4 용지에 뭘 보낼 수 있죠. 예. 아니 근데 우리가 선뜻 못 나온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읽히는 게 저 사람은 내가 대행해 보니까 진짜 좋은 거야. 국회도 내 발 아래 있고. 그렇지. 예, 경호원들 그리고- 수준이 또 달라지고. 그렇지. 그래서 나가고 싶어서 그럼. 미치겠는 거예요. 트럼프도 통화도 해줘. 네. 예, 그래서 그런데다가 점괘가 좋게 나왔다고 봐요. 예. 그런데 조건은 안 좋아. 예. 그러면 보통 이럴 때 돈이 들어가면 예. 그냥 기부합하거든요. 돈이 아직 안 들잖아요. 아니야. 근데 돈 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 경우는 네. 그 사람 돈 되겠다는 것도 시시각각 마음이 바뀌어 돈이. 이제 최하영 씨가 또 캐릭터가 보통이 아니어서 주미대사 시절에 주미대사에서 이렇게 좀 패션쇼도 하고 뭐 그 대사니까 행사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복 패션쇼에 그렇게 집착을 했어요. 그분이 화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국의 멋을 보여준다 하면서 그때 공사부인, 영사부인들 한복 입고 와서 서빙을 시키는 거야. 아니 케이터링을 시켜야지 왜 이런 걸 시키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데 거기에 왔던 모델 하나가 너무 갑질이 심하니까 그거를 미시 USA라는 그 당시에 써요. 그 당시에 뭐라고 써? 너무하다고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 누가 공개했는지 누가 그 뭐 불만 제기했는지 그걸 찾으려고 막 찾다가 한 공사 부인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너무 괴롭혀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최 씨예요. 네. 지금 제 이름까지 얘기했었어요. 최하영. 제가 얘기했나? 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이름 나왔던데. 가족까지 그래요? 가족까지는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금방 얘기해놓고 까먹었어요. 최뭐 그랬어요. 영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라고 그래서 경주최 씨인가 기분 나쁘네. 네. 자 저 그래서 권성동 얘기 좀 하나만 하고. 권성동이 저 고발했잖아요. 왜? 고발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기사 나왔어. 그런 아니 직권남용 하겠다고 했죠. 업무 방해로 고발하겠다 그랬는데 왜 상임 직권남용이야? 제가 박정훈의 발언권을 정지시켰어요. 네. 정지시킨 이유는 뭐 단지 이재명 대표를 쓸데없이 끌어들였다가 아니에요. 그날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어요. 상임위 업무 방해를 했는데 가방위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계속해서 업무 방해. 네. 우리 모두를 업무 방해했는데 그 중에서도 김영 간사님을 저런 소리 거짓말. 정말 말도 안 되게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간사의 업무 방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을 모독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김우영 의원이랑 뭐 전부 다 빨리 저 퇴장시키랬는데 왜 법사위 위원장처럼 못하시냐 막 그리고 질타를 받았죠. 엄청 그런데 제가 인내심을 발휘하여 2번의 경고를 했죠. 그죠? 그런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갑자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조선일보 들고 설치고 그래서 제가 통계를 뭐 생각했죠. 조작했다 어쩌다 그런 얘기하면서 아니 지금이 뭐 문재인 정부 심판하는 선거입니까? 윤석열 심판하는 선거지. 내란 세력. 통일통이 예. 되거나 현안 질의하거나 대정부 질문해야죠.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경고하고 발언권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욕 먹었어요. 너는 겨우 발언권 정지냐. 근데 제가 권성동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니 도대체 왜 저만 미워하십니까? 정청래 위원장은요 발언권 정지 정도가 아니에요. 자, 쫓아냅니다. 지금 근데 한 번도 고발도 안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최민희 의원님 저하고 지금 띄워주려고 하는 거야. 아니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 아니어서 자 아유 가방이도 아니잖아요. 손목 잡고 끌고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진짜 그거 보고 정말 어따 대고 입틀막이래. 섬뜩 폭행죄를 또는 저질러 놓고. 끔찍했어요. 네. 그리고 그 기자가 너무 공손하게 이러지 마세요. 손목 놓고 얘기하세요. 그런데도 30m를 끌고 갔잖아요. 네. 자, 이거 멍든 그러니까 거. 권성동 의원이 여자 기자한테는 그렇잖아요. 저하고는 철천지 원수거든요. 검사 시절부터 알아요. 제가 그 사람이 뭘 하고 다니는지도 잘 알아. 그리고 강원랜드 채용 비리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걸 수사하게 만든 사람도 저여서 저하고 굉장히 원수지간이야. 그건 양분함 의원이 잘 알아. 그때 강원랜드 특별수사본부장을 양분함이 했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수사 안미연 검사 폭로. 네.
자, 안미연 검사가 안산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까지 왔어. 그런데 저한테는 얼마나 공손한지 아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네. 남전 여비에 물들어 있나? 마초 기질이 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권성동님, 아니 제가 누나인데 여자로 보입니까? 아 기분 나빠. 누난지 모르는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하고도 꽤 친분이 있죠. 자, 우리가 국정조사 할 때 여기서 잠깐 예. 이진숙 어떻게 돼가고 있어? 이진숙이 아주 이진수 고발하고 잡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 의원님 아우 나 진짜 화나더라고. 이진숙 보니까. 이진숙 볼까요? 자, 김현 의원 봅시다. 잡으러 가는 김현 봅시다. 산시을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개인적인 글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답변 거부하신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 기억이 안 납니까? 예. 답변하지 않겠다, 답변하지 않겠다, 답변하지 않겠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동문서답으로 일관했고 답변할 수 없다라고 했고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슴에 적개심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다음 질문 오히려 드리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한 제 국회의원이 질문에 저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적개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끼어들지 마시기 일방적으로 바랍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끼어들지 위원장님? 마시라고요. 제 임기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 지금은 기억나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선언을 하라든가 사과를 하라든가 그런 일은 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예, 뭐 답변이 뭐, 예, 좀 멈춰주세요. 없어 보여. 답답합니다. 답답해.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근데 기억 안 나는데 기억났어요. 네. 네. 3월 23일 날 페이스북에 네. 이재명 대표에게 뭐라고 썼죠? 묻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상목이 현행범이면 이재명도 현행범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했던 주요한 것은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했을 때 이제 답변하지 않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틀 뒤에 현안 질의가 있으니까 그때는 답변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날도 사실은 우원식 의장이 예. 적개심이 있다. 가슴에 너무 적개심이 있는 것 같다. 답변을 좀 그렇게 하지 해라. 말라.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얘기했죠. 이제 의원들이 질문했는데 똑같은 그런 태도에서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네. 제목만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는 글을 읽었더니 기억이 난대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사실은 공무원들은 그 선거의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좋아요도 함부로 누르면 안 돼요. 아, 그럼요. 그 징계 받잖아요. 네. 근데 글을 쓴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가 재보궐선거 재보궐 기간. 기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궐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4월 2일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그런 것이 다 선거 중립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박근혜 때는 세월호에 대해서 추모하는 교사들을 다 고발해가지고 네, 그 사람 징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선거가 아니어도 예.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딱 걸린 거예요. 네. 지금. 자, 이진숙은 나중에 그다음에 공천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MBC 대전 MBC 그 카드 건, 예. 예, 그 카드 아니다 사용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지금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 중인데. 자, 법인카드 어떻게 썼는지 자, 3억 7천만 원. 몇만 원을 가지고도 그랬는데 이 이진숙이 쓴 법인카드 왜 수사 안 합니까? 경찰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예. 함흥차사예요. 그러니까 9개월째. 예. 제가 한번 가볼게. 저 네, 대전 좋습니다. 경찰서예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분은 공직자윤리법에도 지금 저촉이 되어 있어요. 네네. 이게 IMBC 주식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주식 이 주식이 과연 이해충돌인가 아닌가를 심사한 기간이 2024년 9월 26일에서 2025년 3월 15일까지인데 그 사이에 MBC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근데 했어요. 지금은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것도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예, 이해충돌 위반이에요. 자, 어떤 당에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냥 가만히 두고요. 어떤 데에서는 기억을 가지고도 느낌을 가지고도 사법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네. 자, 이 부분도 따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주세요. 저기도 가세요. 네. 네. 그 저 유일임도 예, 유일음한테도 가. 유일임도 수사가
저기 멈춰 있어요. 알겠어요. 아, 류일임은 감사원으로 이첩됐고 아니, 그거- 권익위가 네. 그 민원사주 의혹이 사실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제 수사를 가열차게 하면 됩니다. 경찰은. 너무 미온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검경 수사권 분리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고민하게 주진우 된다. 기자님이 경찰서 갈 때 저희가 같이 갈까요? 아, 저희- 갈까? 우리 네. 같이 가자. 취재 보러. 저 보러 가지. 예, 예. 아, 저는 취재는 또 거침없이 네, 합니다. 저희가 보호해 드릴게요. 네. 큰 소리 치면서 아우 네. 자. 이해 충돌인데 류일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권익위에서 감사원에 이거 잘못됐다고 넘기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했습니다만 시간 끌기로 봅니다. 그렇죠. 네. 예. 저쪽에서 저 사람들이 제가 주기자 라이브 할 때 얼마나 맨날 고발하고 그걸 주기자? 예. 주기자가 아니라 주기자. 주기자 라이브 할 때요. 네. 죽이자. KBS 때. 누구를?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앉아 있어. 인사하고 그래요? 가야지.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더 알찬 내용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제보 여기 나가죠? 소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서 제대로 든 탐사하겠습니다. 저 더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겸손 멤버십도 함께 해 주십시오. 전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녀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